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키워드가 바로 전기차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전기차와 관련해서 가격 전쟁의 2라운드가 열렸다라는 관점으로 하나 조사를 해 와봤습니다. 자, 우선은 가격 전쟁 도대체 왜 회사들끼리 하나? 물론 회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최근에 이 전기차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른바 충전료가 인상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조금씩 줄이는 방안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큰 악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의 메리트가 이 두 가지였었는데 이게 사라지면서 이제 다른 전기차를 사고 싶어하는 잠재 고객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격 전쟁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꺼내놓은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이른바 반값 전기차라는 것으로 업계 1위가 이런 내용들을 꺼내놓은 상황이라 국내 입장에서도 상당히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현재 내다봐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그림으로 보실 게 현대차와 기아의 전체 판매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는 전체 판매량 중에서 10% 정도가 전기차 비중이고, 그리고 기아 역시 9.4%, 그러니까 한 10대 팔리면 한 대 정도는 전기차인데 이 한 대의 포션을 갖고 있는 전기차가 이제는 약간은 흔들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 한 대를 이제 2대, 3대 늘려가려는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반값 전기차를 꺼내놨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현대차하고 기아가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부족한 충전소 인프라라든지 충전 요금으로 인해서 전기차를 처음에 고려했던 사람들도 그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 차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선 또 다른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과세와 관련해서 불리한 과세와 기준이 좀 검토 중에 있다라는 것도 있고, 해외에서는 이런 보조금 축소가 계속해서 전기차 업황을 누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값 전기차 만들 수 있는 것인가,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LFP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CATL이 최근에 밀도를 올린 LFP 배터리를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의 배터리보다도 15%나 값을 더 내렸다라는 아주 치명적인 장점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도 이 셀 3사가 NCM뿐만이 아니라 이제 LFP 배터리에도 개발을 착수했다라는 부분이 공개가 되고 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LFP 배터리를 가격 인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인프라들이 점점 구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아에서 새로 나온 레이라든지 KG 모빌리티, 그러니까 전에 쌍용차죠. 네, 전기차 트랙스 EVX 역시 LFP를 현재 채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도 여기서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공법이 발전됐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테슬라에서는 이미 기가프레스라는 공법을 쓰고 있죠. 이게 한 번에 딱 찍어가지고 옛날에는 이 판에다 구멍을 일일이 뚫어서 사람들이 다 조립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한 번에 처리를 해버리니까 기존 방식 대비 공정을 상당히 단순화했습니다. 그만큼 돈을 아낄 수가 있었고 생산 비용도 30%나 절감이 된 바 있습니다. 현대차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이름을 좀 바꿨네요. 하이퍼 캐스팅 공법이라는 걸 나와서 역시 이런 테슬라의 독주를 막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변속기가 되겠는데요. 변속기가 가격 내리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전기차용 전용 변속기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터의 과부하를 줄여서 그 아낀 전기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반값 전기차가 나와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옮겨가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술적 움직임들도 현재 이렇게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2차 전지의 이런 강세, 이런 전기차의 이런 내용들이 투자에 어떻게 방향성을 또 제시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테슬라의 이 반값 전기차 가격 전쟁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계속 업계 1위 테슬라가 시장 전반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기차 전쟁과 관련해서는 할인 전략이 계속되는 전기차. 회사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어떤 시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지 단기 그리고 멀리 봤을 때는 어떤지도 알아보고요. 마지막 전략까지 함께합니다. 자, 이제 테슬라가 간밤에 또 이제 반값 전기차 이런 얘기를 이제 좀 더 구체화 시켰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반값 전기차, 그러니까 한화로 약 한 3,500만 원 정도 하는 차세대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지난 주말에 이 베를린에 있는 기가 팩토리를 방문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반값 전기 자동차를 생산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사실 머스크는 예전부터 반값 전기 자동차를 만들 계획을 계속해서 이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 다이캐스팅 방식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이 공법들을 좀 다 도입을 해 놓은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비용도 많이 이제 낮춰진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량을 계속해서 늘리겠다라는 계획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2030년까지 차량 납품을 2천만 대로 늘린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연가 EV를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상반기 유럽의 EV 평균 소매가가 9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그나마 가장 싼 편인데도 4,300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저가 전기차에 대한 이러한 생산 계획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테슬라는 계속해서 올해 이 3월부터 주당 5천 대 차량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한 25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 25만 대의 생산량을 계속해서 늘릴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비단 이 부분은 테슬라뿐만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뭐 현대차나 뭐 기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저가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할인폭들도 상당히 좀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오닉 6, 뭐 그다음에 뭐 아이오닉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코나라든지 이러한 차량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할인폭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제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전기차 판매량 그다음에 이제 생산량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떠한 종목인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전략 자체를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는 이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제 어떠한 종목들로 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테슬라의 움직임 때문에 국내 전기차 생산이 혹시라도 뭐 주춤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내 전기차 기업들도 확실하게 생산량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어찌됐든 전기차 관련해서는 테슬라가 업계에서 가장 이 선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전략 자체를 어쩔 수 없이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1위 쪽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같은 마케팅을 쓸 확률이 높아졌다. 좀 더 박리담회로 갈 확률이 높아졌네요. 자, 그렇다면 관련주들 좀 이제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배터리도 LFP 쪽도 봐야 될 것 같고 NCM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차량 완성 업체들, 부품 업체들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사실 이제 전기차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을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좀 빠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올랐었던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어떠한 구간인지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상승이 나왔었던 뭐 에코프로,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 BN, 뭐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전체적으로 네.
자, 연결 상태가 바르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좀 연결을 하는 동안 시장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닥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양 지수 모두 다 어쨌든 지금은 좀 바닥을 찍고 살짝 고개를 드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피가 2.5%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오늘 개인만이 시장을 좀 받치고 있는데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4거래일 연속으로 좀 상승세를 탔다라는 점도 약간의 부담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최근 8% 정도 4거래일 동안 올랐다가 오늘 한 2.6%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730개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고 160개 이상의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 코스피가 되겠고요. 코스닥도 지금 바닥을 약간은 잡고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2차전지 종목들 체크해 주십시오. 네, 2차전지 일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흐름이 왜 이렇게 또 오늘 약한가, 요거를 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들은 이 대부분 거의 같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 기대감을 좀 끌어올렸는데,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 이 흐름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매물 구간이 부딪히면서 약간의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전체적으로 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매물 구간이 이제 앞에 있는 구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 구간에 부딪혀서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요게 이제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 이번 주에 이 흐름 자체가 결국 이 수급적인 부분이 추가적으로 저는 더 들어와 줘야지 이 매물 구간을 뚫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에코프로의 상승의 이제 흐름을 한번 봤을 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예전에는 매물 구간이 상대적으로 없는 구간이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없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가면 그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 그대로 기반으로 해서 쉽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매물 구간이 좀 많이 두텁게 생긴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매물 구간을 뚫어내 주려면 이 정도의 수급 정도는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후장까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이 수급이 좀 지켜주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수급이 더 들어와 줘야지, 이 정도의 수급은 들어와 줘야지 이 매물 구간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어느 정도는 해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단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 모두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다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매물 구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딱 요 구간에 막혀서 오늘 차익 실현이 살짝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군들은 이번 주까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와주는 흐름, 그러면서 이 정도 앞선 구간의 수급 정도 흐름 정도는 들어와 줘야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느냐 아니냐, 이 분기점을 잘 확인을 하시고 이 매물 구간을 뚫어줘야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종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홀딩스도 매물 구간 막혀있는 상태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저는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지는 이 종목군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종목이냐면 지금 셀 종목군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해진 구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렇냐라고 하면, 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저는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왜 좋아 보이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는 잡아준 구간에 있습니다.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준 구간에 있으면서 어제 수급이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와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살짝 다르죠. 왜 다르냐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량이 오늘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이제 우려스럽기는 하거든요. 어제 들어갔었던 물량 대비해서 조금 오늘 물량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 주 정도에 좀 수급이 회복되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들어왔었던 수급 대비해서 이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나는 2차전지를 별로 재미로 못 봤다, 나는 2차전지로 조금 한번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신규 매수를 생각을 해볼 때 셀 종목들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셀 종목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은 수급이 가장 훌륭한 것 같기 때문에 한번 LG 에너지 솔루션은 밴드
밴드 정도를 한번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찌됐든 아직까지 오늘은 하락의 분위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이탈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밴드 40만 원 초반대에서 45만 원 정도까지 해가지고 모아가는 전략을 한번 LG 에너지솔루션을 취해보면은 무난하게 또 한 121선 근처 구간까지는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제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뭐 양극재 종목들 접근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매물 구간에 살짝 부딪히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 구간을 염두를 해서 이번 주에 보셔야 된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 나는 아직 2차 전지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크게 재미를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를 한번 이제 보면서 밴드가 설정해가지고 이 정도 구간에서 모아가는 전략 취해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재미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이 쇼커브 물량들, 그 다음에 어제 좋았던 호재들 일제히 다 반영을 하면서 이제 올라갔다가 오늘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뭐 너무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이번 주 정도에 신중하게 한번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쪽으로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다른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움직여야 되고 상대적으로 셀 관련된 종목들이 긍정적이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제 공매도 효과.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어제가 제일 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단기 관점에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이런 수급, 그리고 이런 매물 구간을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시도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공매도 금지 효과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2차전지 종목군들이 또 가장 공매도 이 잔고 물량이 컸기 때문에,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컸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쇼커브 물량도 한꺼번에 들어와주고, 그 다음에 뭐 국채금리 하락, 환유 하락, 여러 가지 호재들이 한 번에 다 겹치면서 정말 어제 역사적으로 이 기록될 만한 그런 큰 상승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매물대를 뚫어주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수급은 추가적으로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이 에코프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수급이 큰 폭으로 들어와 주기는 했지만 오늘 그보다 더 큰 물량을 조금 뱉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도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매물대 구간을 살짝 부딪히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 흐름을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 정도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지켜주면서 이 정도 수급을 다시 밀어준다. 그러면 확실하게 갈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혹시나 물량을 다시 한번 또 뱉어낸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어찌됐든 우리가 양방향성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락의 가능성도 생겨날 수가 있으니까 꼭 이번 주에 이 매물 구간을 잘 보시면서 매물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 현재 신규 매수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조금 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테슬라와 관련해가지고 이 전기차 가격 전쟁의 2차전이 좀 시작된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은 테슬라의 전략 굉장히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생산량 끌어올린다 이러한 전략으로 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반값 전기차 생산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전기차가 가격이 낮아진다 그러면은 수요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최근에 전기차가 많이 팔리지 않았던 건 아무래도 이 인프라 대비해서 너무 차량이 고가이기 때문에 수요가 살살 줄어들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보조금 생겨나고 할인금 생겨나고 그 다음에 가격까지 낮아진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투자자들의 수요는 큰 폭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생산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 수혜 볼 수 있는 전기차 종목들은 반드시 생겨날 것이다라는 점,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들도 마찬가지로 따라갈 겁니다. 다만 이제 관련주들 봤을 때 아직까지 뭐 큰 폭으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은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모아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더니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2차전지 쪽에서는 탑픽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제가 뭐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 소식도 좀 보고 있고 반응도 보고 있는데 2차전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우려감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11월 달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우려감을 가질 필요 없이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많이 나와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 종목들은 이번 주에 이 매물 구간 꼭 잘 보시면서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또 이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나와 줄 거니까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11월 달을 꼭 수익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11월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들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플로우 김용일 전문가였습니다.